안녕하세요. 재테크메이트입니다. 며칠 전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에서 2024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저 역시 IRP와 DC형 퇴직연금을 통해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인 만큼 이번 백서를 통해 과연 내가 잘 준비하고 있는 건지 한번 객관적으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이 총 431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초로 400조를 돌파했습니다. 1년 만에 12.9%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수익률 측면에서는 평균 4.77%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실적 배당형 상품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었다는 점입니다. 전년 대비 무려 53%가 증가해 전체 적립금 중 75조 원 이상이 실적 배당형에 투자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퇴직연금의 구조와 흐름을 짚어보고 실적 배당형 상품은 어떤 것이며 왜 중요한지, 그리고 저를 비롯한 여러분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전체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위치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수익률은 4.77%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미국 S&P 500과 나스닥 100 지수는 각각 23%, 28%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비교해보면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매우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도 운영 주체별로 보면 은행과 보험사는 대체로 4%대, 그나마 증권사가 평균 6%대 수익률을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운용 방법에 따라 보면 더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평균 3.67%, 반면 실적 배당형 상품은 평균 9.96%로 원리금 보장형 상품 대비 2배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가입자 중 60% 이상이 단 2에서 4%대 수익률 구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예금, 적금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실적 배당형 상품은 무엇인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여러 번 언급했던 실적 배당형 상품이 정확히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제 채널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이라면 이미 익숙하시겠지만 실적 배당형 상품이란 쉽게 말해 펀드나 ETF를 포함한 투자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상품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주식형, 채권형, 채권 혼합형 ETF 등이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수익률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는 유동적인 상품들입니다. 제가 실제로 운용 중인 IRP와 DC형 퇴직연금 계좌 리포트를 살펴보면 S&P 500이나 나스닥 100처럼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과 채권 혼합형 ETF 그리고 파킹 ETF 모두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 DC형 퇴직연금에서 보이는 정기 예금 상품은 원리금 보장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익률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의 성장 가능성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퇴직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수익률은 4.77%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직접 운용 중인 계좌 수익률은 어땠을까요? 먼저 100% 실적 배당형 ETF로 구성이 되어 있는 IRP 계좌는 2024년 한 해 동안 42.7%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포함된 DC형 퇴직연금 계좌는 16.9%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숨은 진주 같은 종목을 고른 것도 아닙니다. 그저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들을 꾸준히 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간단한 방식만으로 10%를 넘는 수익률, 많게는 40%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수가 늘 상승하는 것이 아니듯이 하락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작은 하락도 두려워한 나머지 예금이나 적금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런 수익률에는 사실상 도달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어떤 자산에 투자하느냐가 노후의 자산 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번 데이터를 통해 확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실적 배당형 상품의 투자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상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2024년 실적 배당형 상품은 전년 대비 무려 53%가 증가했고 총 적립 금액은 75조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비중으로 따져보면 2022년에는 11.3%에 불과했지만 2024
2024년에는 17.5%까지 상승하며 점진적으로 투자 중심의 운용 구조로 옮겨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퇴직연금 계좌는 단순히 원금을 지키는 저축이 아니라 미국의 401k처럼 장기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리는 구조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하나 긍정적인 변화는 연금 수령 방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퇴직연금 수령을 시작한 계좌 중 57%가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선 기록입니다. 조금씩이지만 퇴직연금의 운용 방식도 그리고 수령 방식도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실적 배당형 상품 중 어떤 종목에 주로 투자하고 있을까요? 2024년 말 기준 적립금 규모 상위 공모펀드와 ETF 리스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모펀드 영역에서는 TDF, 즉 타겟 데이트 펀드에 많은 자금이 몰려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TDF는 제가 별도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드린 것처럼 은퇴 시점에 맞춰 자산 배분을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펀드로 투자 성향이 보수적인 분들에게도 비교적 부담 없는 실적 배당형 상품입니다. 요즘에는 TDF도 공모펀드가 아닌 ETF로 많이들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ETF 분야입니다. 여기에서는 저처럼 직접 미국 대표지수 ETF에 투자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 운용사의 S&P 500 ETF는 적립금 1.9조에 수익률은 41.6%, 그리고 모 운용사의 나스닥 100 ETF는 적립금 1.2조, 수익률 44.3%, 그리고 미국 테크 탑10 ETF는 적립금 8천억에 수익률은 73.4%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이미 많은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글로벌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중심으로 실적 배당형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그 결과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선 실적 배당형 상품 중 적립금 규모 상위에 오른 펀드와 ETF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상품들 모든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어떤 제도, 어떤 금융권에서 운용하느냐에 따라 매매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보고서를 보면 운용 주체가 회사인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수익률은 평균 4%,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DC형과 IRP형은 5.18%, 5.86%로 상대적으로 더 높았습니다. 더 눈에 띄는 건 금융 권역별 수익률 분포입니다. 은행과 보험사 가입자의 80% 이상이 연 4% 이하 수익률에 머물러 있는 반면 증권사는 수익률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10%를 초과한 계좌 비중만 해도 31.7%에 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앞서 소개한 S&P 500, 나스닥 100 ETF 같은 대표 상품들도 일부 은행이나 보험사의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매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투자를 시작했던 2020년만 하더라도 은행과 보험사에서는 ETF 매매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요즘에는 ETF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은행과 보험사에서도 일부 ETF들을 매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적 배당형 상품에 제대로 투자하려면 운용 주체를 증권사로 선택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바꾸고 싶다면 투자 상품뿐만 아니라 계좌의 운용사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DC형의 경우 회사에서 지정된 금융사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은행과 보험사를 이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개인이 개설 가능한 IRP는 증권사를 통해 계좌를 운영하는 걸 적극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고서에서 가장 흥미롭게 본 데이터는 바로 DC형 퇴직연금과 IRP의 수익률 분포입니다. 먼저 이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은 DC형 수익률, 오른쪽은 IRP의 수익률입니다. 상위 1%의 계좌의 수익률은 DC가 22.7%, IRP는 33.2%입니다. 그렇다면 제 수익률은 어디쯤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IRP 계좌는 2024년에 42.7%, DC 계좌는 16.9%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IRP는 상위 1%를 초과한 성과, DC는 상위 3% 수준이라는 걸 이 데이터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 수익률이 전체에서 어느 분위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은 장기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높은 분위수에 속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면 나는 잘하고 있구나 라는 자신감과 확신이 생기고 이게 바로 꾸준히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IRP나 DC 계좌를 운용하고 계시다면 24년도 수익률을 이 표에 대입해서 상위 몇 %에 해당하는
수령하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미국 지수 ETF 적립식 매수 방법만으로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별로 수익률 상위 10%를 기록한 계좌들의 자산 구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은행권의 수익률 상위 10%를 보면 DC형은 4%, IRP는 9.3%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실적 배당형 상품의 비중은 각각 50.4% 그리고 84%였습니다. 반면 증권사는 DC형은 19.8%, IRP는 29.4%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실적 배당형 비중도 각각 88%, 92%로 매우 높았습니다. 보험사 역시 은행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수익률 차이는 단순히 금융업계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상위 수익률을 기록한 계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하고 있었고 특히 실적 배당형 상품에 접근이 쉬운 증권사 계좌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퇴직연금 보고서에서 실적 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이 높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그보다 더 의미 있는 변화는 연금 수령 방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일시금 수령을 넘어섰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 퇴직연금을 개시한 계좌 수 기준으로 보면 연금 수령 비중은 아직 13%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전체 수령 금액 기준으로 보면 57%가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퇴직연금 제도 이후 처음으로 연금 수령이 과반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연금 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 금액은 약 1억 5천만 원인 반면 일시금 수령은 평균 1,600만 원으로 8.9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연금 계좌를 유지하면서 실적 배당형 상품을 적립해온 사람들과 잦은 이직 등으로 소액이라는 생각으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해버린 사람들 사이에는 노후 자산에서 엄청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퇴직금은 중간에 꺼내 쓰는 돈이 아니라 노후를 위한 장기 투자 자산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노후에 후회 없는 선택, 부담 없는 은퇴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투자 백서를 바탕으로 제가 느낀 점들을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연금저축 펀드같이 개인이 직접 운용하고 별도로 추가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 계좌는 처음엔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제도가 점점 자리 잡으면서 급여에서 자동으로 적립해주는 DC형 계좌를 개인 스스로 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제도적 투자 기회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원금 보장에만 머무르지 말고 실적 배당형 ETF에 투자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은행이나 보험사보다는 ETF 매매가 자유로운 증권사에서 DC나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ETF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S&P 500이나 나스닥처럼 이미 검증된 글로벌 자산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상위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ETF를 잘 모아왔다면 퇴직 시점에는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권사를 통해 ETF에 자유롭게 장기 투자하며 중간에 인출하지 않고 꾸준히 적립하고 마지막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이 단순한 원칙들을 잘 지켜나간 사람들은 이직 때마다 퇴직금을 쓰고 원금 보존에만 집중했던 사람들과 비교해서 노후 자산에서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의 격차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투자 백서를 함께 살펴보며 퇴직연금을 어떤 자세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공유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에게도 퇴직연금을 단순히 회사에서 알아서 운용하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내가 온전히 불려나갈 수 있는 중요한 자산 관리 도구로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